민법의 어떤 3대 원칙이 있어요. 3대 원칙. 3대 원칙. 민법의 3대 원칙. 그런데 이 3대 원칙은 시간이 가면서 변합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근대의 민법의 3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보면 반듯한가요? 보면 자, 첫 번째 소유권 절대. 소유권 절대 원칙. 그 다음에 계약 자유 원칙. 그 다음에 과실 책임. 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근대 민법 3대 원칙이 있어요. 그런데 이 근대 민법 소유권 절대가 뭐냐? 소유권 절대가 쉽게 말하면 뭐 사유재산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유재산. 그러니까 사유재산은 절대적이다. 건드리지 말아라. 누가? 국가가 건드리지 말란 얘기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산권을 중시한다고 했잖아요. 재산. 개인의 자유와 그다음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근대 시대에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좀 확보한 거죠. 여기서. 그래서 소유권은 절대적이다. 사유재산 원칙, 사유재산 절대 원칙,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는 다른 말로 사적 자치라고 그래. 사적 자치, 개인적인 자치. 계약이야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자유를 줬단 말이야. 자유. 여긴 절대적인 재산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 과실이에요. 자기가 잘못하면 책임을 지는 거죠. 자기가 잘못한 게 없는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자기가 하지만 잘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게 됩니다. 변화하게 돼요. 자, 뭐로 변합니까? 자, 소유권 절대는 소유권 공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계약자는요, 계약 공정. 그 다음에 과실은 무과실. 자,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요. 그 변화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면서 사회적 약자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평등이 훨씬 심해졌단 말이에요. 빈익빈 부익부 이런 어떤 현상, 빈부격차,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홀대, 그 다음에 착취 이런 부분이 이제 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이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가미되냐? 사회성, 그 다음에 공공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가미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유권 절대가 아니다. 이제 소유권 공공이다. 우리는 공동체고 그러기 때문에 네 마음대로 아무리 네 것이라고 해서 네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바로 소유권 공공이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보면 뭐가 있냐? 우리가 이제 헌법에도 있습니다. 헌법에도 소유권은 뭐에 적합하게?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사용해야 된다.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은 누가 정해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법률이 정한 범위 내. 뭐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이 말은 뭐 법률은 누가 정해요? 국가가 정하니까 국가가 이야기하는 그 범위 내에서 니네가 사용해야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절대적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그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법에도 있죠? 민법에도 있습니다. 민법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가 권리남용 금지라는 게 있어요. 권리남용 금지라는 게 있어요. 민법 2조에 보면 권리남용 금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는 네 것 맞는데 남용하면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내 땅이야. 사람들이 내 땅으로 지나다녀. 꼴 보기가 싫어. 근데 여기다가 도랑을 파고 막 거기다가 뱀을 키워. 사람 못 지나가게.
에이씨, 한번 당해봐. 어떻게 보면 자기 땅이니까 자기가 여기다 도랑을 파든 여기다가 뭐 산을 쌓든 호랑이를 키우든 뭐 뱀을 키우든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야? 소유권 절대였단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이 지나가 다니는 수 있는 땅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용인됐었는데 갑자기 옆에다가 가운데다 도랑을 파고 뱀을 키운다 못 돌아다니게 이게 사람들을 못 지나가게. 그것은 그로 인해서 너의 권리 행사로 인해서 공공복리가 침해됐다든지 아니면 이제 옆에 있어요. 옆에 2층 건물이 있는데 일부러 2층 건물 바로 앞에다가 출입구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출입 문을 못 열게 건물을 바짝 져가지고 뭐 위로 한 20층 30층을 져가지고 햇빛도 안 들어오게 한다든지. 자, 이것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세운다는데 무슨 얘기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손해를 발생시키잖아요. 그 다음 뭐에도 안 맞아요? 공공복리에도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런 것은 제한하고 있죠. 뭘로? 권리남용 금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권리남용 금지. 뭐 예를 들면 무수하게 많습니다. 무수하게 많아요. 내 학교가 내 땅을 침범한 거야. 학교가 모르고 이제 예전 일이니까 뭐 자기 아버지 뭐 계속 그 전부터 학교가 요만큼 침해해가지고 건물 짓고 있었어요. 내 땅인데 0.8m 80cm 침해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돌아가면서 유산을 그 이 땅에 대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요 0.8m 침해했잖아. 여기 교사라고 하죠. 학교 건물 이거 다 철거해버려. 철거해주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세요? 이거 철거하면 여기 벽 다 무너지고 벽을 다 부셔야 되는데 그럼 애들은 교실 놀다가 뒤로 미끄러지면 떨어져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허무냐. 우리가 사겠다. 필요 없대. 나 안 판대. 그러면 지금 이게 뭐 한 100만 원이다. 그럼 200만 원 드리겠다. 안 판대. 그러면 우리가 빌리겠다. 임차하겠다. 필요 없대. 그냥 무조건 그냥 부셔버리네. 내 땅인데 무슨 소리냐. 내가 뭐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부셔라 빨리. 이게 바로 근데 법원은 뭐라고 합니까? 권리남용이죠. 공공복리에도 안 맞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는 경우 이제 학교나 학생들에게 이제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권리남용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소유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공복리입니다. 자, 계약공정이죠. 계약공정 우리가 신의성실이라고 해서 민법 역시 2조에 있습니다. 민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민법에 또 103조, 104조에 나옵니다.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하면 무효고 그 다음에 또 심의 불공정한 뭐 무경험, 궁박, 뭐 그 경솔로 인해서 심의 불공정한 계약 역시 무효입니다. 그래서 불공정 무효고요. 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거 역시 민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노동법에도 나와 있고요. 약관규제법에도 나와 있어요. 뒤에서 우리가 할 겁니다. 이거 역시 뭐 경제법의 한 종류니까 경제법이 아니고 사회법이죠. 자, 사회법의 한 종류로서 여기에도 다 불공정하면 안 된다. 불공정하면 안 된다. 누굴 위한? 근로자를 위한, 그다음 소비자를 위한. 자, 약관규제법 말 그대로 약관 규제하는 거 누굴 위해서 규제합니까? 누굴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그 기업이라든지 판매자에 대한 규제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무과실 책임입니다. 무과실 책임은 자, 과실에서 무과실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실은 여전히 기본입니다. 원칙이에요. 90은 여전히 90에 해당되는 부분은 과실 책임으로 묻습니다. 하지만 일부 10%에 대해서는 뭘 묻는다? 무과실 책임을 묻는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뭐가 많아졌어요? 위험 요소가 많아졌어요. 위험 요소가 많아졌어요. 그러면서 이 위험 요소로 인해서 수익을 받는 사람 있잖아. 수익을 받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너네들이 이런 위험 요소를 운영하면서 이익을 취득하니까 그만큼 사회적 책임을 져라. 이 말입니다. 자,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대부분은 과실 책임으로 해요. 지금도 과실 책임으로 하는데 일부에 대해서 무과실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무과실 책임 뭐 있냐? 대표적인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환경 책임, 환경오염 책임. 환경오염.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조물 책임.
제조물 책임. 세 번째, 공작물, 뭐 소유자 책임.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무과실 책임. 자, 환경오염 누가 일으키나요? 제가 일으키나요? 저 사실 환경오염 일으키는 거 별로 없어요. 뭐 입냄새가 많이 난다고요? 방귀를 많이 낀다. 저 잘 안 껴요. 그리고 제 방귀는 냄새도 안 난단 말이에요. 냄새도 안 나. 왜 그래? 냄새도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뭘 만듭니까? 안 만들죠? 저 집도 없어요. 공작물은 고사하고 집도 없어요. 집도. 저는 저거 무슨 이 위험 요소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제 보통 환경오염은 누가 해요? 기업에서 이제 어떤 그 공장을 운영하면서 환경오염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누가 책임지라는 얘기야? 그럼 기업에서 책임지라고. 당신들이 그만큼 이익을 취하고 있으니까 본인들이 책임을 져라. 제조물 책임법 많죠? 제조사들 뭐 휴대폰부터 시작해서 밥솥, TV 여기 있는 거 다 제조물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연필로 이렇게 분필로 쓰다가 분필 탁 튀어가지고 뭐 맞아가지고 실명됐다. 이 잘못해서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게 쉽게 부러지게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뭐 아니면 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카메라 감독님 이렇게 카메라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뻥 터져가지고 다치신다든지. 그래서 내가 카메라를 만든 그 제조사에서 책임을 지란 얘기죠. 그만큼 거기서 이제 많은 이익을 얻잖아. 그만큼 자신들이 요즘에 이제 저희 학교 옆에 보면 큰 아파트를 지으면서 이제 뭐 크레인, 타워 크레인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타워 크레인이 있는데 갑자기 뭐 바람이 세게 불어가지고 뭐 학교를 부셔버렸다. 그랬을 때 아무도 잘못한 게 없다. 하지만 그 크레인의 주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슨 건설이다 그러면 A건설사다. 그럼 그 A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돼. 누구도 잘못한 건 없죠. 하지만 소유자는 있죠. 그럼 소유자가 책임지란 얘기예요. 왜? 그걸 가지고 이익을 취하고 있잖아. 뭐 이런 것들. 자, 그게 바로 이제 공작물 소유자 책임입니다. 그만큼 그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있고 그 요소로부터 이익을 취하니까 반대급부적으로 양면성이죠. 반대급부적으로 그만큼 책임을 지란 얘기죠. 휴대폰 같은 것들 뭐 대표적인 겁니다. TV 같은 것들. 이게 이제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민법의 3대 원칙이 근대에는 이러한 절대 자유 과실 책임이었다면 현대에서는 이게 현대죠. 이제 현대입니다. 현대에선 이렇게 뭐 했다? 수정됐다 그런다면 수정. 현대 또는 근대 민법의 3대 수정 원칙, 뭐 수정 3대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정됐다는 얘기죠. 뭘로 수정됐습니까? 공정, 그다음에 무과실로 이제 수정됐단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라고요.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들. 요 내용이 나왔을 땐 당연히 공정해야지. 이것은 뭐다? 소유권 공공이지. 절대가 아니고 이 내용은 나오면 무과실 책임이지. 라고 해서 추론할 수 있으면 됩니다.